홍수연. 제가 하려는 내용은요, 지금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학생들도 써머리가 중요합니다. 의학 정리. 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지금 시점을 돌아보는 개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소. 제가 2003년도에 처음 우파운동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죠. 국가보안법은 유물이다. 박물관에 가야 한다. 네, 2003년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 적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꺾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핵무기가 개발이 되네 안 되네 그러면서 핵무기도 만들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갑자기 국가보안법을 왜 없앤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뿐만 아니죠. 많은 걸 경험하시고 인생이 연륜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다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유주의 수호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자유주의라는 것이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된다. 다양성을 존중했는데 어느 정도 다양성을 존중해? 모 정치인이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다양성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중도성. 그리고 또 저 다양성을 동의하지 않으면 무식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극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이 맞다고 하면서 범보수를 하면 된다고. 그래서 중도 실용주의를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정권 10년 동안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 왜? 우리의 가치를 이야기하면, 우리의 논리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극우 세력이 되고 우리는 잘못된 세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분법이고 굉장히 평양돼 있죠. 민주화, 산업화, 공기업, 사기업. 권리는 있지만 또 책임 의무는 없고 노동자는 있지만 자본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분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쪽에 있는 민주화, 공기업, 권리, 노동자는 전부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학생들 머릿속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산업화, 사기업 이거는 전부 부정적인 단어예요. 자,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모든 현대사회의 문제는 산업화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요. 산업화로 인한 인간소외 동의하십니까? 우리 원시사회에는 인간소외가 없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산업화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다 생겼다 그러고 공기업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공기업이 다 좋다는 거에 저는 반발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공기업이 다 좋고 사기업은 안 좋다? 개인의 사적 자산을 하면은 그건 나쁘다? 부정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권력도 갖고 있고 돈도 갖고 있으면 그것이 국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진정한 자유주의 가치를 읽다면 노동자 권익 보호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누가 노동자 권익 보호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노동자 권익 보호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자 권익이 보호되는 것만큼 자본가의 권익도 보호돼야 됩니다. 벌써 그리고 소수자의 인권이 있을 만큼 다수가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이 균형 잡힌 생각입니다. 자, 제가 극우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극우라고 부르는 거지. 이렇게 주장하는 태극기 세력들을 극우라고 이상한 무식한 사람이라고 지금 어떻게 해요? 씌우고 있고 색깔을 입히고 있습니다. 벌써.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평양적이고 굉장히 이념지향적이고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가 지켜지고 이런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자유주의 체제가 잡히는 것이 과연 우파 가치 시민 운동만으로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많은 입법이 돼 있는데 사회주의 악법으로 계속 입법이 가고 있어요. 사회주의 악법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막아주셔야 됩니까? 국회의원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벌써.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김진태 의원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보이지 않게 시민단체, 우파운동 시민단체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시면서 저희들이 이 대한민국이 진짜 이분이 개인의 사적인 그런 욕심을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막아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분의 그런 뜻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우파 가치 정당이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는 이 자유주의 대한민국을 이제는 수호가 아니라 쟁취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이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이 무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만들었다고요? 그 체제 유지해서 어디다 쓸 건데요? 그 체제 뭐하러 유지합니까? 그렇게 인민들 군교주의는 체제 유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민단체와 우파가치 정당이 같이 나와줘서 이 모든 상황을 갖다 바꿔나가고 올바른 우파 가치로 한 번이라도 정치권에서 얘기를 했다면 제가 이렇게 또 속상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대로 얘기하는 우파 가치 정당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정치권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솔직히 민주노총의 입김 세죠. 민주노총이 얘기하면 다 들어줍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근거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어떤가? 얼마 전에 원내대표께서 이 노조위원장 출신이시죠? 이분도 역시 노동자 권익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왜요? 그냥 이 노동자가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노동자들의 권익을 우선한다고 해서 북한에서도 또 역시 이렇게 조선노동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전부 다 똑같은 누구도 균형 잡힌 그런 것이 전혀 아닌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선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를 위한 정당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무슨 조선노동당이 노동자를 위한 정당입니까? 거짓말이지. 자, 지금 원내 정당 상황을 살펴보면은 지금 저는 이렇게 분별했습니다. 그나마 자유한국당도 보니까 네티즌들은 더불어한국당이라고 하더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그러면 우리 자유주의 가치는 제도권에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이 지켜질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좌파 가치 정당은 이미 카르텔을 형성했어요. 이게 선거로도 바꾸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자, 좌파 가치 정당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은 끝나고 나면 무슨 위원회를 그렇게 수십 개 만듭니다. 그게 다 뭡니까? 직업입니다. 내 개인의 직업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악착같이 이번에 또 이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는 올바른 가치 정당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승만이 건국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를 왜 탄핵시켰겠습니까? 이승만, 박정희를 수도 없이 모든 교과서 책, 교양도서까지 공과 과를 이야기하자고 그러면서 과만 이야기를 하지 공은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과만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시켜놓고 바라는 건 대한민국은 잘못 태어난 나라다. 이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아이고. 여기에 절대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결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확실한 우파 가치 정당을 반드시 창출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누가 가장 이것을 잘 실현해줄 수 있는 정당인가, 사람이 정치인인가, 우리는 그런 정치인을 밀어줄 줄 아는 지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태. 오늘 이렇게 저희 우파 시민활동가들 그동안 항상 한국당의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나 그런 것이요. 너무 속상합니다. 한국당도 의원님들한테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울고불고 매달려야지 되는 일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앞으로 대한민국 희망과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아이고. 대한민국 희망과 미래를 갖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진태 의원님을 모시고 마지막 말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수연 잘한다. 김진태. 자, 여기는 김진태 짱이야 외치는 자리가 아니고, 오늘은 좀 힘을 아꼈다가 오늘은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다음 주에 그럴 기회가 있다랬죠? 네, 어떻게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죠? 다른 때 같이 좀 따분하고 뭐 언제 끝나나 그러지 않았죠? 예. 벌써 이제 12시가 넘었어요. 저도 같이 공부한 중에 정말 시간이 참 아깝다, 부족하다.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모자란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 분이 최소한 30분씩은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회를 조만간 또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정말 좀 생각나는 게, 아까 이해란 박사님 얘기한 식용유. 야,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사회가 오면은 식용유 한 방울도 못 얻어 먹는 거지. 맞아. 식용유는커녕 정치범 수용소지. 정치범 수용소에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갔었어요? 고사포. 갔었어요? 그거 찾는 거 드리려고. 또 우리 이덕기 선배님 이부라고 멋진 개명을 하셨는데, 운명과 숙명. 그래서 또 운명은 너무 비관적이어서 숙명은 조금 나을 줄 알았더니 짱돌이 뒤에서 날라온대요. 앞에서 날아오는 것도 피하고 뒤에서 날아오는 것도 피해서 우리가 바위돌을 들어가지고 제대로 응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우리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우리 홍수연 대표가 또 기획하고 준비를 많이 해줬는데요. 저도 몰랐는데 그 홍보 영상에 나오는 거 보니까 우파 최초의 토크 콘서트, 그거를 우리 홍수연 씨하고 또 저가 좀 나가서 같이 했는데 벌써 6년이 흘렀네요. 그게 2013년도에. 요새는 뭐 말만 나오면 토크 콘서트 하는데, 그 시절에는 유튜브도 없고 뭣도 없던 우리 우파에 그러던 시절에 벌써 우리가 가서 카페에서 그런 거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야, 참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 됐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또 이제 할 기회가 몇 번 더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2시에 이거보다도 더 뜨거운 토론회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지만원. 그렇죠. 식사를 하시고 광화문 프레스센터로 또 이동을 하셔서 우리 지만원 박사가 주최하시는 5.18 이 청문회, 여러분들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당에서 판을 안 깔아주니까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직접 누구 많이 만나 한번 진검승부를 해보자 이러고 계십니다. 저도 거기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뭐 다음 주 그러는데 시간 장소를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3일 수요일 23일 수요일 오후 2시 오후 2시 오후 2시에 오후 2시 국회로 다시 오시면 됩니다. 장소 그때는 아마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이런 대회의실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국회 앞에 뭐가 있죠? 잔디밭. 한디밭. 거기서 한번 제대로 모여보죠. 네, 됐어. 네, 그날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진태 의원 주최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로 가는가 우파 시민 10년 이상 활동가에게 들었습니다. 봉급 안 받고 배급 받을래 우리 국민들은 사회주의로 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주 유익한 세미나였습니다. 참으로
전문가들이 실제 사례를 했기 때문에 생생한 사례를 통해서 청중들이 호응도 많이 뜨거웠고 참으로 좋은 세미나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잠시 오후 2시에는 지만원 박사가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5.18 광주 사태에 북한군이 개입했는가에 따른 우리 지만원 박사의 전 국민을 상대로 공청회 토론회 여러분과 같이 생중계를 하겠습니다. 일단 정방송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